지금부터 2022 청년이 말하는 평화와 통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판국에 웬 통일 문제냐,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통일만이, 평화 통일만이 그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참으로 이 사회적 대화, 수기, 이런 말은 뭡니까? 자기 생각 말고도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이 새로운 합의를, 또 생각의 어떤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게, 미래 한반도는 한 체제로 통합해야 할까요? 두 체제가 공존해야 할까요? 한 체제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휴전선이 유지되는 한 번영하는 한반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체제로의 통일이야말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통일 강국 건설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 체제로 통일된 한반도는 평화로운 글로벌 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과 북은 지난 70년간 이질적인 체제 속에서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체제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을 찾는 것이 곧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존의 지향이 통일의 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위적인 흡수 통일은 기회보다는 큰 비용과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평화적 공존이라는 것이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 기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합의적 기반을 위해서 지금 청년 세대들이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체제 통일과 이 평화적 공존은 사실 다른 말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한체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과에 있어가지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걸 하는데, 저는 이제 일국 일체제 입장에서 한번 제 입장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이게 통일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대한민국은 선진화돼야 되겠다. 북한은 지금보다도 사는 것이 좀 좋아져야 되겠다. 또 통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국가가 되면은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 통일 강국으로 가자. 사실 우리 주제가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저는 과정상에 있어 가지고 과도기적으로 이체제 공존기가 불가피하다. 또 그 정도만 돼도 좋겠다. 지금 워낙에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리고 우리의 미래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이체제가 공존하는 연방제 통일은 그건 현실성이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체제 일국가 통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통일이 혹시 남한에게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아닌지 이 질문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제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북한은 지금 워낙에 없는 상황이니까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갖다 붙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북한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자원, 재원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를 더 이상 사회주의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자본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식 사회주의 얘기하고 시장 경제주의적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가 베트남을 보고 지금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개혁개방에 대해서 삼성이 베트남의 총 국민 생산량의 거의 4분의 1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도 가능합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러시아, 중국도 이제 강대국과 국경을 바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위험 부담과 경제적인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되면은 아무리 중국, 러시아하고 맞대고 있더라도 또 중국, 러시아가 적대적인 국가는 아니잖아요. 지금 남북한은 적대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이 과포화 상태예요. 상대적 비교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국방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와 일국가 이체제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제도가 같이 됩니다. 제도가 같아지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교, 국방, 경제가 하나의 구조 속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북한도 똑같이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제도와 경제나 문화 같은 거를 천천히 일단 친하게 해서 맞추는 걸 다음에 통일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체제로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한 체제로 통합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정도도 좋다라는. 우리나라 예산으로는 통일 비용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 빌려와야 돼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수고해야 하는 것들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평화. 우리나라하고 북한 간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민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대중적인 미래 한반도에 대한 평화 교육이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통일이란 게 사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런 대화의 장이 없었더라면은 왜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고 왜 통일을 해야 할 것인가. 모든 근본적인 질문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얻어가는 것도 많고 사고도 확장돼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다들 자신의 생각을 말하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의견을 솔직하게 들어봤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화의부동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결국은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의견과 생각의 논거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또 통일에 대한 제 의견을 재정립하고 또 강화할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또 저희 또래 청년들과 함께 이런 자리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 의견 나눔의 자리였던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청년대화, 청년이 말하는 평화 통일, 우리 대화할까요? 오늘의 대화를 여러분의 박수와 환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